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이라는 것은 바로 수와 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정해진 양을 우리가 수로 표현하고요. 어떤 그들 사이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것이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현상, 어떤 실제 세계의 어떤 현상을 이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대수학, 이렇게 이게 수학의 영역에서 영어로 알지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몸무게가 43kg이 되는 나와 몸무게 57kg이 나가는 친구가 시소를 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죠? 친구가 더 무겁네요. 그런데 동생이 와서 같이 앉았더니 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와 동생의 몸무게를 더하면 너희 몸무게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If I had the weight of my 어쩌고 저쩌고. 자, 어때요? 조금 더 복잡해졌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한글, 영어 이렇게 표현하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바로. 자, 이 관계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의 몸무게가 어떤 상황을 이루고 있느냐,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학 언어인데요. 한번 볼게요. 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있고요. 나는 43kg이죠. 나와 동생의 몸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앉았죠. 더하기 된 거네. 그랬더니 친구의 몸무게 57.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런 어떤 수, 정해진 수라면 표현될 수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미지수로 표현하겠죠.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 기호들과 등호, 부등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죠. 43에 x를 더하면 57과 같아진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때요? 이것이 바로 이 수학의 언어로 이 관계의 핵심을 표현한 겁니다. 자, 43 더하기 x는 57이라는 이것만 보면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관계의 핵심은 가장 깔끔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 언어를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언어, 또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전처럼 이렇게 43 더하기 x와 57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어떤 같은 양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등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방정식도 등식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결국 풀어간다는 얘기는 x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결국 등식의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등식의 모양을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느냐? 되게 간단해요. 지극히 상식적인데,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10은 우리가 20이잖아요. 시소라고 생각을 해봐. 균형을 이루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그냥 더해보는 거예요. 균형이 깨질까요? 아니죠. 등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등식이 성립해요. 빼도 등식이 그대로 유지하겠죠. 당연히. 곱해도 유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가 같아지는 거죠. 나누어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물론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등식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 되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등식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 모양을 바로 바꾼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을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대수학 풀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표현했던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정식, 그 중에서도 1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새로운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훈이가 길거리 농구대회에서 2점 슛 x개와 3점 슛 2개를 넣었다 그랬어요. 자, 2점짜리 슛 x개, 곱하기 x죠. 자, 3점 슛 곱하기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점수는 당연히 2x 더하기 6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1차식이죠. 그죠? 자, 1차식으로 표현된 거는 이 관계를 나타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점수가 16점이 되었다면 이거는 바로 어떻게 표현된 겁니다. 1차식을 포함한
그리고 문자가 있는 등식,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점수가 이렇게 될 때 그렇다면 바로 이 점수는 몇 개 넣었니 이걸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자가 있는 등식이 바로 우리가 바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1차 방정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가 얼마인지를 결국 구하는 거죠. 이 x를 바로 우리가 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이 주어진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특별한 x의 값, 이 부분을 우리가 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구하는 걸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항등식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방정식이 x의 특별한 값에 대해서 성립했다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있어요? 10 더하기 10은 20, 항상 성립하잖아요. 항등식이죠. 자, x가 있어도 예를 들어 x 더하기 x는 2x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것도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항등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이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건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모양을 우리가 변형해 간다. 그럼 어떻게 변형해 갈까요? x가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한번 풀어보죠. 0.7x 마이너스 1은 만약에 1.5 마이너스 0.3x 이런 식이 있다고 봅시다. 자, 개수가 소수나 분수이면 일단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당연히 정수가 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해주면 되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 10을 곱해봅니다. 그러면 자, 모든 항에 다 곱해질 테니 7x-10은 15-3x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x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x끼리 동류항끼리 같이 구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3을 여기서는 없애주고, 그러니 반대되는 계산 3x를 더해준다.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데 여기 생겼죠. 그래서 사실 이 항을 이렇게 옮긴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이런 거 우리가 2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7x 더하기 3x가 되고 양변에 플러스 10을 해도 똑같겠네요. 따라서 사라지게 되고 역시 15 더하기 10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동량끼리 계산하면 10x 2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10분의 25 또는 뭐 x는 2.5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로 이 식의 모양을 변형해 갔습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식들은 다 같은 식이에요. 문제에 주어진 식들은. 그런데 모양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x가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정리되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해 이렇게 부릅니다. 이 2.5의 값은 어떤 식에 넣더라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그런 x의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표현된 건 저렇게 푸는데, 그럼 실제 우리 진짜 세상의 어떤 문제들, 실제 세계의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실제 세계의 문제들은 식으로 표현돼 주면 이후에서 우리가 식을 다루는 과정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뭐 이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지수 x의 값을 뭘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0번째 단계는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어떤 조건들, 어떤 값들, 이런 것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값들 중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x로 표현하고, 문자로 알고 있는 건 어떤 수로 표현이 되겠죠. 자,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예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이 어머니의 나이, 또 지원이의 나이, 등장인물이 두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관계가 나와 있냐면 지원이의 나이의 4배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곱하기 4를 한 게 엄마의 나이가 되고, 자, 5년이 흘렀어요. 플러스 5 플러스 5 그랬을 때 엄마의 나이, 지원이의 나이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3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이의 나이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x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x라고 하면 엄마의 나이는 이 관계를 이용하면 4x라고 표현할 수 있고 5년이 흐른 것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표현하면 4x 플러스 5가 되고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5년 뒤에 지원이의 나이의 3배가 엄마의 나이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해 보면 5년 뒤에 지원이 나이의 3배가 엄마의 나이가 된다 등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자, 계산해 봅시다. 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죠. 3x 더하기 15, 자 4x 더하기 5 이렇게 되네요. 자, 동류항 넘겨서 계산하면 x는 10 이렇게 표현되는. 자, x를 구했으면 이게 답이 아닙니다. 문제상 x가 원래 뭐였어요? 오케이. 바로 이 원래 처음에 지원이의 나이였잖아요. 지원이의 나이 올해죠. 올해 지원이의 나이 바로 몇 살입니까? 10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 매우 간단하죠. 이 과정이 바로 이후에 어떤 연립 방정식이라든지 2차 방정식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